한국 농구의 대명사 서장훈은 축구계에서의 성공적인 경력뿐만 아니라 효자이자 예민한 영혼으로도 유명하다. 이 프로 농구 선수는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의 삶에 큰 폭풍을 일으켰고, 그는 이러한 감정을 대중과 공유했습니다. 서장훈은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예민하고 깊은 영혼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어머니의 죽음은 그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팬들과 커뮤니티의 응원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열었다. 서장훈의 삶은 축구장과 명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프로 운동선수의 강인한 모습 뒤에는 가족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넘치는 인물이다. 평생 동안 그를 보살피고 지지해 주었던 그의 어머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서장훈의 마음에 큰 공백을 남겼다. 슬픔과 절망의 시기에 서장훈은 가족, 친구, 팬들에게 응원을 구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고, 마음을 열어 주위 모든 이들로부터 격려의 말과 진심 어린 애정을 받았다. 비록 상실감은 되돌릴 수 없지만, 서장훈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의 따뜻함과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서장훈 역시 가족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엄마의 상실은 인생이 단지 성공과 명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과 보살핌을 나누는 것에 관한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족과 사랑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서장훈은 축구계에서도 유명세와 실력은 물론 든든한 아들이자 동반자임을 입증했다. 그의 어머니의 죽음은 그의 삶을 변화시켰지만 또한 그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 순간을 더 강해지고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장훈은 농구계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가족 화합의 상징이기도 하다. 소속사 SMCC는 1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같은 날 오전 세상을 떠난 연예계 서장훈 모친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이 소식은 연예계 전체와 대중을 애도와 슬픔에 빠뜨렸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서장훈의 어머니는 2020년 3월부터 위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 힘든 시기에도 서장훈은 방송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을 끊임없이 표현해 가슴 아픈 일을 자아냈다. 팬들을 위한 감동적인 현장. 어머니의 큰 죽음을 앞둔 서장훈은 2021 SBS 연예대상에서 올해의 연예인상을 수상했다. 큰 무대의 엄숙하고 훈훈한 시상식 분위기 속에서 서장훈이 소감을 밝혔다. 감동적이고 깊은 기분으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수상소감일 뿐만 아니라 큰 상실 앞에서 힘든 감정을 겪어야 했던 한 사람의 양심적인 나눔이기도 하다. 서장훈 모친의 별세는 개인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계 전체의 큰 손실이다. 서장훈 씨와 가족들이 어려운 시기에 주변 분들의 진심 어린 마음과 격려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아침, 서장훈 어머니의 별세 소식이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다. 이는 그의 가족과 팬들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다. 대중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으며 서장훈의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서장훈 같은 아이에게 엄마를 잃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형의 영혼과 정신의 상실이기도 하다. 그는 어머니가 편히 쉬시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따뜻하게 했습니다. 온 국민이 서장훈 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역시 조문문을 내고 가족들에게 위로와 따뜻함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유족들이 고인의 마지막 여정을 애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를 부탁드린다. 고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길 기도했다. 고인의 빈소는 연세대 신촌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이곳은 가족과 친구들이 상실의 고통을 기억하고 공유하기에 적합한 신성하고 엄숙한 장소입니다. 조문객은 오후 6시부터 접수할 예정이며 장례식은 12일 서장훈 가족 모두가 참석해 슬픔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슬픈 날들 속에 서장훈과 가족들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모두의 지원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커뮤니티의 인내와 힘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장훈의 어머니는 그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우리는 지금 스타벅스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자리 잡은 하나의 거대한 커피 왕국 스타벅스. 오늘은 그런 스타벅스를 세계 제1의 기업으로 만든 인물 하워드 슐츠의 인생을 낱낱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워드 슐츠는 1953년 뉴욕 브루클린의 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트럭 운전수였으며 슐츠는 공공임대주택의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런 슐츠는 항상 자신의 가난한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 했는데 운동에 재능이 있었던 그는 결국 1970년 풋볼 장학금을 받으며 미시간 대학에 입학하여 그곳을 탈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운동을 포기하고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학사를 수료하며 1975년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후 스키장에서 1년간 일한 슐츠는 뉴욕에서 복사기 회사인 제록스의 세일즈맨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79년 그는 27살의 나이로 하마르 플라스트라는 회사에 취직하여 커피 머신 판매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커피 머신을 팔던 도중 그는 1980년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라는 한 작은 커피 회사에서 주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본 그는 시애틀로 가보기로 결심합니다. 이 당시 스타벅스는 친구 사이였던 3명의 동업자에 의해 1971년 처음 설립된 이후 시애틀에서 운영되고 있던 커피빈 전문 판매 회사였습니다. 슐츠는 1981년 처음으로 스타벅스를 방문하게 되는데 처음 스타벅스에 들어가는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처음 방문한 곳이었지만 마치 집에 온 것만 같았고 그렇게 맛있는 커피는 평생 마셔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마치 운명처럼 그곳이 자신이 앞으로 평생 가야 할 길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자들과 만난 지 1년 후인 1982년 그는 30살의 나이로 소매 운영 및 마케팅 담당자로 스타벅스로 이직하게 됩니다. 그렇게 스타벅스의 직원이 된 슐츠는 이듬해 이탈리아의 밀라노를 여행하며 카페가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이 연결되는 것을 보며 스타벅스에 나아가야 할 미래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애틀로 돌아온 그는 창업자들의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창업자들은 오직 커피빈을 파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 커피 음료를 팔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슐츠는 끈질기게 새 오너들을 설득하여 1984년 시험적으로 매장을 하나 만들어 하루에도 수백 명이 방문할 정도로 크게 성공을 시켰지만 그럼에도 결국 창업주들의 반대로 실망한 그는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의 커피 브랜드인 일 조르날레를 창업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슐츠는 500군데 이상의 이탈리아 카페를 찾아다니며 시장 조사를 했고 242명의 투자자를 만나며 초기 투자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슐츠는 1986년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같이 제공하고 매장에서 오페라 뮤직을 들을 수 있는 카페인 일 조르날레의 첫 번째 매장을 오픈하게 됩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한 슐츠는 2년 후인 1987년 자신이 떠나온 스타벅스를 인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투자자의 도움을 받아 스타벅스를 인수하며 CEO가 된 그는 일 조르날레를 스타벅스로 리브랜딩하고 시애틀을 벗어나 미국 전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슐츠는 인스턴트 커피에 익숙해져 있던 미국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고급 커피를 제공하고 커피값을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 투자자들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고급화 전략이 성공하며 스타벅스는 점차 확장하기 시작했고 92년에는 140여 개의 점포까지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IPO를 통해 주식회사로 거듭난 스타벅스는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96년에는 처음으로 미국을 벗어나 일본 도쿄에 지점을 오픈한 것을 시작으로 97년에는 필리핀과 영국에 진출하였고 99년에는 2대점을 오픈하며 한국에 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지점별로 균일화된 고급 커피 품질과 세련된 매장 디자인 그리고 초록색 세일인 로고로 대표되는 브랜드 정체성 등의 힘이 컸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하워드 슐츠는 2000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글로벌 전략 담당자로 위치를 옮기면서 좀 더 적극적인 해외 확장에 힘씁니다. 하지만 그 사이 맥도날드와 던킨 등 경쟁사의 성장으로 회사가 거센 도전을 받고 2008년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치자 슐츠는 다시 CEO 자리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후 슐츠가 2018년 다시 퇴임하기까지 스타벅스는 지속적인 점포 확장과 디저트 확대, 모바일 어플 개발, 기획상품 이벤트 등 다양한 차별화 정책을 쓰며 하나의 거대한 왕국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현재는 국내 1,400여 점포를 포함하여 세계에서 약 3만여 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넘을 정도로 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슐츠는 포브스 선정 세계 400대 부자 안에 들어갈 정도로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임 이후 중도 진보적인 성향으로 2012년부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그가 20년 대선 후보에 나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슐츠는 2019년 자신의 대선 출사 표격인 From the Ground Up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정치 컨설턴트를 고용하며 실제 대선에 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거대 양당 체제를 비판하는 포지션을 취하며 무소속으로 제3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는데 민주당의 표를 갉아먹을 것을 우려한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자신의 책이 별점 테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중도 성향인 바이든이 출마하는 것이 공식화되자 그는 결국 정치적인 이념이 바이든과 겹친다는 이유로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는 잠시간의 휴식기를 가지고 있으며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떠셨나요? 이렇게 작은 커피 회사를 세계적인 커피 왕국으로 바꾼 슐츠의 인생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는 성공을 위해서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큰 꿈을 가져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런 그가 앞으로 대통령의 꿈마저 실현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타인의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